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은 명실공히 우주를 지배하는 최강의 우주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우주 전력을 다른 나라가 따라잡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주 전력 분야에서 곧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선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주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우왕좌왕하는 미국과 달리 착실하게 전력을 키워 곧 우주 공간에서 중국이 미국을 패퇴시킬 것이라고 환구망이 1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 15의 온라인판인 환구망은 베이징이 결국 우주에서 워싱턴을 이길 것이다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우주 기반 시스템이 미국이 중국군을 상대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게 해주는 원천이지만 결국 중국이 우주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대위성 공격 무기를 다양하고 강력하게 준비 중이며, 이러한 공격 수단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물리적 파괴 수단도 있지만 지상의 위성 통제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수단도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인민해방군은 적의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공격 전술의 사이버 공격을 2005년부터 통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적의 통신 네트워크를 조기에 마비시키는 능력을 더욱 키울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사이버전 능력으로 미 우주군을 제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마지막으로 중국은 앞으로 더 많은 위성을 쏠 것이며 최근 3년간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위성을 우주로 보냈는데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주를 지배하는 패권국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중국이 사실 이 우주 분야에서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이 미국의 GPS, 위성 기반 위치 정보 시스템이죠. GPS. 그리고 러시아의 글로나스, 그리고 중국의 베이두, 이런 식으로 국가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위성 기반 그 위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뭐 창정 시리즈의 로켓들이 지금 발사되고 있는 모습인데, 창정 6, 뭐 창정 7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위성들 엄청 쏘아 올리고, 또 창정 8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창정 8은 뭐냐면은 앨런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의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 회사죠. 스페이스X. 거기에서 이제 그 팰콘 9이라고 하는 재활용 로켓, 그걸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뭐 짝퉁으로 뺏겼는지 뭐 벤치마킹 한 건지, 어쨌든 예, 중국도 창정 8에서는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재활용 로켓을 사용하고, 또 창정 9에서는 완전히 초대형 로켓 해가지고 화성까지 보내는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우주 이 기지 해서 뭐 도킹까지 하고 하는 그런 능력까지 가 있으니까, 뭐 그런 능력 아무것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뭐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뭐 비아냥거리고 할 자격 사실은 없습니다. 대단한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도 미국을 곧 따라잡는다. 또 그 올라가서 레이저로 뭐 미국의 위성을 파괴하는 것도 하지만 자기네들은 이 사이버전을 통해서 미국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미국의 우주 기반 이 정보 시스템, 전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좀 많이 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그런 거 하려고 화웨이, 뭐 샤오미, 뭐 이런 그 자신들의 전자제품, 통신제품, 또 이 IT 제품 이런 것들을 미국에 또 전 세계에 쫙 팔아가지고 거기에 백도어 설치해서 그 정보를 받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쭉 구축을 해오다가 지난 미국 트럼프 정부에게 딱 걸려가지고 다 이제 패퇴되게 됐는데, 그거 사실 아니었으면은 이 말 맞겠죠. 어느 순간 화웨이를 통해서, 가전제품을 통해서, 또 이 IT 부품을 통해서 미국이나 전 세계에 딱 잠입해 있는 이 네트워크 한 방에 못 때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뭐 화웨이 제품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으니까, 국방부에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게는 이 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화웨이를 쓰는, 또 중국제 통신 제품을 쓰는 그런 회사들, 또 정부기관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미국은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비웃기는 우리 자격이 안 된다. 어쨌든 우리도 이 우주 기술을 빨리 연마해서 이런 중국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뭐 달 탐사까지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 다 지나고 그 다음 정부의 문재인 정부도 끝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정말 참 요원한 일이죠. 그래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국가적인 역량을 좀 투입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만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천명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 중국과 대단히 친밀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대만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이 자국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온 미국 군용기를 중국과 동일한 외국 세력 기체로 보고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난 1월 31일 외국 군용기 8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왔으며 대만 공군이 전투기를 띄워 이에 대응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2월 1일 밝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일요일 낮에 남서 공역의 방공 식별구역으로 중국군의 Y-8 전자정찰기 2대, J-10 전투기 2대, J-11 전투기 2대 등이 진입했으며 같은 날 밤 낮에 왔던 것과는 별개의 J-11 전투기 2대도 같은 공역에 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만군은 F-16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한편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 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국제공용통신망으로 경고방송을 송출하는 등의 대응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놀라운 것은 같은 날 있었던 미군 군용기의 대만 방공 식별구역 침범에도 대만군이 동일하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대만군은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외국 항공기인 미군 EP-3E가 침범했으며 절차에 맞게 대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만 국방부가 미군기를 외국기로 규정하고 방공 식별구역 침범 대응 매뉴얼을 적용해 대응한 것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지난 가을 이후에 미군기의 자국 영공을 완전히 개방하고 연합 군사 훈련도 벌이는 등 급속도로 가까워졌던 바 있는데요. 미국 정권이 바뀌자마자 미군 항공기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 공군 전투기 또 정찰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날 두 번에 걸쳐서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어요. 이 대만 섬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남서쪽 가오슝 아래쪽으로 이렇게 침범했는데 그걸 이제 F-16 전투기가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요격하고 쫓아보내고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기 상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쫓아내는데 뭐 그거야 지금 늘상 있는 일인데 문제는 미 해군의 정보 정찰기인 EP-3 이 EP-3E가 대만 그 남서쪽에서 진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평소 같으면 뭐 그건 뭐 중국 관련한 이 정찰을 하는 거니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F-16 전투기를 띄워서 요격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트럼프 행정부 끝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당시 미 정부의 유엔 대사를 대만에 초청해서 유엔의 대만을 국가로서 다시 복귀시키는 이런 것들을 협의하려고 했던 나라가 대만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이제 대만과 미국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정찰기가 들어오는 것을 요격했고 그걸 외국기로 규정하고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이 말은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대만인들이 또 대만 정치권에서 더 잘하겠죠 우리보다. 야 어제하고 완전 다르구나. 얘들은 우리를 중국에게 넘길 수도 있겠구나. 또 뭐 지금 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대만을 뭐 지켜주겠다라고 하지만 이건 그냥 뭐 립 서비스. 그 전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처럼 대만을 중국과 완전히 별개해서 따로 독립된 객체의 국가로서 봐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그냥 기존의 일국양제 이 체제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는 갈라서야 되겠다.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이런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야 대만 참 차이잉원 총통의 정권이 정말 두렵겠습니다. 중국은 뭐 지금 뭐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연일
공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미국마저도 정권이 바뀌고 그 바람에 완전히 친중 행보를 하고 있고 중국의 군사력이 뒤로 계속 빠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니 이런 미국의 정찰기를 요격해내고 또 그 요격했다라고 밝히는 이 대만의 정권 그리고 군대 국민들의 심정은 얼마나 불안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 아픕니다. 한미동맹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바뀌는 그런 동맹이 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한미동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의 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북한이 미국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야. 나라가 태동하는 그 시절부터 미국과 우방이었고 그리고 동맹이었으니까 미국이 두렵지 않죠. 그러나 미국의 적들은 얼마나 미국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적이 안 돼봤기 때문에 미국을 우습게 알고 지금 미국 물러나라 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하지만 미국의 적이 된다. 끔찍한 일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